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결혼 전 모든 것을 속이고 결혼을 한 남자와 헤어지게 된다는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사람이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정말로 잔혹한 짓인 것 같아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저를 속일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열이 받아서 참을 수가 없어요. 회사 부하 직원은 제가 결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솔직히 결혼은 관심이 없었는데 혼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소개를 받기로 했어요. 부하 직원 말로는 전 부인과는 얼마 살지 못하고 사별을 했는데 워낙 사랑했던 사람이라 잊지 못해서 10년 동안 혼자서 지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만나서 그런지 따뜻한 사람처럼 정이 가고 제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더군요. 사실 제 주변에는 제 돈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만남을 꺼려했는데 이 사람은 순수하고 돈에 크게 욕심도 없고 주관도 뚜렷한 사람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사별했다고 들어서 그런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이 사람한테 마음을 먼저 빼앗기고 말아서 잠깐 만나보기만 하겠다던 만남을 조금 더 지속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만남을 지속할수록 걸리는 것은 저는 미스지만 이 사람은 한번 상처를 겪은 사람이라 저희 집에 어떻게 소개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지만 다행히 애가 없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서 그냥 쉽게 생각하기로 하고 친정에도 나중에 알리기로 하고 그냥 만남을 지속했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과 크리스마스도 외롭지 않게 함께 보내고 여행도 가면서 거의 6개월을 만났던 것 같아요. 멋진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예상했던 대로 반대가 심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남자 집에 인사를 갔는데 제가 부담이 될 정도로 너무 환대를 해주시는 겁니다. 저희 집과 남자 쪽 집이 너무 비교가 될 정도여서 남자친구한테 미안하긴 했지만 저희 집 반대는 나중에라도 제가 설득을 시키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걱정이 안 되었는데 남자 쪽은 인사를 가기 전 제 나이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해 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실망하진 않으셨어요? 아우, 아니, 전혀. 오히려 나이가 있으니까 진득하니 잘 살겠다 싶었지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저는 그때만 해도 왜 어머님이 왜 그렇게 고맙다고 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집안에 사진도 없고 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쉬웠지만 다음 기회에 보겠지 했습니다. 저희는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어렵게 친정 부모님을 설득시켜서 서둘러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도 직장을 다닐 계획이어서 출근을 계속했는데 우연히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부하 직원하고 회사 근처에서 같이 있는 것을 봤어요. 둘 다 반가워서 인사를 할까 하다 그냥 지나치고 점심시간에 부하 직원한테 청첩장을 주니까 꼭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물어봤어요. 내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부케를 받을 사람이 없네. 그래서 말인데 부케 받을 수 있어? 물었더니 자기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뭐 아직 남자친구도 없는데 받으면 부담이 되나 보다 생각하고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쩌다 보니까 돌싱인 친구가 받기로 했어요. 상견례를 가졌을 때도 아가씨라는 사람은 바쁘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오빠 상견례인데 서운하다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으니 이해를 하고 넘어갔어요. 결혼식 당일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일을 겪었네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남편 친척 분들이 부하 직원과 같이 이름을 말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하면서 있는데 그 친척분이 시어머니한테는 언니 은희는 뭐 좀 시키려고 하는데 애가 안 보여. 아까 식장에 있었는데 내가 찾아볼게 하면서 시어머니는 후딱 자리를 피하더군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결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땐 정신도 없고 떨려서 그냥 넘겼어요. 식장에 들어서기 전 신부 대기실에 부하 직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반갑게 맞으며 은희씨 어서와 같이 사진을 찍자 했더니 시부모님이 오시더니 은희야 너 여기 있었니? 한참을 찾았다. 너 가서 할 일이 있으니까 세연이랑 얼른 사진 찍고 나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호칭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누이인데 은희가 뭐야? 이런 데서는 어른들도 있으니까 아가씨라고 하는 거야? 하더군요. 순간 머리를 망치에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말이 안 나와서 한참을 은희라는 인연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은희 인연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몸둘 바를 모르더군요. 갑자기 신부 대기실은 분위기가 싸해졌고 저는 빨리 설명해봐라는 눈빛으로 쏘아댔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해서 죄송해요.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나 지금 사기 결혼하는 건가? 이런 것도 사기 결혼에 속하나? 혹시 이거 말고도 또 있는 건 없지? 있으면 지금 말해라. 없어요. 절대로. 뭔가 모를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기분이 엉망인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갔을 때 그렇게 보기 힘든 그 은이라는 년이 그 집에 있더군요. 그런데 웃긴 게 제가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안심이 됐는지 시누이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사를 마치고 다과를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인연이 저의 성질을 건드리더군요. 언니, 저는 간 별로 안 좋아하고 사과 좋아해요. 그걸로 다시 깎아주세요. 저는 아무리 결혼을 했다고 해서 변하지 않았고 현모 양처도 효부도 바라지 않아서 있는 그대로 보여줬어요. 깎아둔 것도 많은데 그냥 이거 먹어요. 안 들었어요? 저는 사과 좋아한다고요. 그럼 직접 깎아 먹어요. 했더니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고 남편이고 제 눈치하고 아가씨년 번갈아 가면서 보더군요. 화가 난 인연이 저를 더 열받게 하고 싶어서 한다는 말이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결혼도 하고 했으니까 완전히 집 식구 된 거 맞죠? 저한테 묻더니 엄마 그럼 이제 사실을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시어머니 시누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만해라 라고 하면서 시누이 말을 막더군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왜요? 뭐가 또 있나요? 시어머니 발끈하면서 넌 아직도 은미가 너 속인 거에 화가 덜 풀렸니? 그래서 이러는 거야? 시어머니가 말하더군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뭔가 기분이 그래서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서요. 했더니 시어머니 뭘 그렇게 깊게 생각해. 널 너무 좋아해서 놓치기 아까워서 오빠 소개해줬다고 하던데 넌 고맙지 않냐? 싫다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왜 저를 끝까지 속였나 싶은 생각이 들었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인연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됐다. 둘 다 그만해. 은미 너도 이제 세연이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고 한 번이면 됐어. 그만해. 하시는데 이상했어요. 저 못된 것이 10년 전에 남편 아내한테도 저렇게 못되게 굴었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훌훌 털어버렸어요. 저희는 하루하루 참 재미있게 신혼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신랑이 자꾸 귀가가 늦어지고 퇴근도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모르게 도시락 싸서 신랑 회사 근처 가서 전화를 했더니 친구를 만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회사 근처에서 만나고 있다고 해서 주변을 들러보니까 어느 여자랑 같이 술을 먹고 있더군요. 전에 봤던 친구도 아니고 식장에서도 본 적 없던 사람이라 좀 그랬지만 제가 모르는 친구도 있겠거니 하고 전화해서 가볼까 하다가 그냥 쿨하게 넘어가자는 생각으로 혼자 집에 왔어요. 신랑이 집에 왔길래 물어봤어요. 아까 그 친구는 누구야? 놀란 표정으로 봤어? 그냥 전화하려다가 그냥 왔어. 친구 결혼식에 못 왔다고 술 한잔 하자고 해서 한잔 했어. 그랬구나. 근데 둘이 되게 심각해 보이더라. 이혼하고 힘들어해서 위로해줬어. 왜 자기가 위로를 해줘?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없어? 뭐 있겠지. 그 친구가 우연히 우리 회사 근처에 왔다고 해서 보게 된 거야. 알았어. 그런데 다음에는 안 보면 좋겠는데? 대답을 안 해서 다시 물어봤어요. 다시 둘이 보지 말라고. 그렇게 다짐을 받고 신경을 쓰지 않고 지냈는데 남편이 자꾸 친구랑 술을 먹는다고 하면서 늦는 거예요. 어느 친구랑 먹는지 궁금해서 술 먹고 있는 장소에 갔더니 또 그 여자더군요. 안녕하세요 했더니 남편이랑 그 여자가 저를 보고 놀라더군요. 남편이 많이 놀라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당황한 말투로 자기야 인사해 내 친구야. 그렇게 그 여자를 친구라고 소개를 하더군요.
어려 보이지 않아서 친구인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그때까지도 그 여자가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민연하고 또 한 번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서 모르고 있던 사실 두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인연이 겁을 상실했는지 앉아서 저를 자꾸 심부름을 시키더군요. 회사에서 자기가 일을 못해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럴 때 풀려고 작정을 한 사람처럼요. 언니, 물이랑 과일 좀 더 주세요. 저는 절대로 이유 없이 안 해줬어요. 저 지금 바쁘고 아가씨는 놀고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저희 말을 듣고선 시어머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글쎄 한다는 말이 그냥 가져다 주면 되겠구만.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니? 어머니, 저도 지금 잡채한다고 이것저것 불 앞에서 야채 볶고 있잖아요. 아주 둘이 똑같아서 내가 못 산다. 그런데 그때 신우이가 말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엄마, 그래도 첫 번째 세연이는 안 그랬는데, 그치? 저 때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반갑더라.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감추고 싶었던 얘기가 나오고 만 겁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게 엄마! 이것이 사고를 치고 지 엄마만 부르더군요. 지금 한 말 다시 말해보라고. 잡아먹을 듯이 말하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오빠가 이혼한 여자 봤다. 왜? 본인도 얼마 전에 봤다며.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 때 본 여자가 그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화를 누르고 다시 물었어요. 언제 이혼했는데? 1년 좀 넘었지? 왜 어쩔 건데? 전 기가 막혀서 야채를 볶고 있던 냄비를 들어서 거실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잡채에 넣으려고 볶아놓은 야채를 들어서 그것도 거실 바닥에 던져버렸더니 순간 시댁 식구들 당황해했고 시아버지 저한테 한 소리 하더군요. 아니 이쁘다 했더니 네가 도를 넘는구나.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뭐하는 짓이야?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버르장머리 있는 년 데려다가 며느리 삼으세요. 지금 사기 결혼을 시키고 이런 말이 나와요? 사별이요? 누가 사별을 했어요? 입들이 있으면 말을 하세요. 그리고 이혼요? 그것도 1년밖에 안 됐다고요? 참 어이가 없고 다들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을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야 진득하니 잘 산다고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네요. 저는 신랑놈을 향해 당면 삶으려고 받아놓은 물을 신랑이 앉아있는 곳을 향해 뿌려버렸어요. 한순간에 거실이 물바다가 되었고 저는 떨리는 몸으로 신랑 앞에 서서 말했어요. 너 나한테 맞아야 할 것 같아. 신랑은 때리라는 식으로 저를 빤히 보고 있더군요. 저는 부모가 있건 말건 신랑놈 뺨을 세차게 2대 때렸어요. 지도 잘못한 거 아니까 맞고 있더군요. 그걸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손을 올리려 하더군요. 저는 손을 잡아채서 말했어요. 아들이 지금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아시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저딴 자식 필요 없으니까 이 집에서 알아서 하시고 저희 집에 보내지 마세요. 자세한 얘기를 잘난 당신 아들한테 들으세요. 말하고 가방만 들고 벌벌 떨리는 몸을 이끌고 간신히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질 것 같았는데 그 집에 더 있다가는 제가 무슨 복면을 당할지 몰라 서둘러 나왔어요.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떨리고 무서워서 친정으로 먼저 가서 진정을 하고 친정 식구들한테 제 의사를 밝히고 이혼을 결정했어요. 다행히 서류상으로 깨끗해서 이혼이고 뭐고 없었어요. 단지 정리할 것은 제가 살던 집에 그놈 집만 정리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다신 그 집에서 살기 싫어서 그 집도 내놓고 친정에서 출근하고 있어요. 그 신우인 여는 바로 퇴사를 했더군요. 자기가 창피하니까 자기 발로 나갔습니다. 미친놈 전화 와서는 부모님한테 죽도록 맞아서 정신 차렸으니까 다시 살자고 하더군요. 이런 미친놈을 봤나 했네요. 그래서 한마디 하고 끊었어요. 너 나한테 덜 맞았냐? 너 2번 다시 나한테 전화하면 이 정도로 안 끝낸다. 이쯤에서 끝내준 걸 고맙게 생각하면서 살아. 다시 전화하면 오빠들이 너 가만히 안 둔다고 했으니까 조용히 살아. 이렇게 겁줘서 그런지 다시 전화하지 않더군요. 그놈 때문에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결혼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접고 그냥 제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